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죠. CES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 5일 개막한 CES가 7일에 폐막을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8일 점심쯤 끝나는 겁니다. 네. 올해 CES는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시 기간이 예년보다 하루 줄었고요. 또 참가 기업도 예년의 절반 수준인 2,200개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CES에 참가한 우리 기업은요, 모두 500여 곳인데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CES에선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미래의 삶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네, 가정과 가전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IoT를 넘어서 가전과 사람이 연결되는 스마트홈 기술이 주목받았습니다. 냉장고가 남은 음식 재료를 스스로 분석해서 최적의 조리법을 추천한다거나 또 요리를 위해서 오븐의 예열을 도와주는 기술도 등장했고요. 또 음식의 맛을 빅데이터화해서 유명 셰프의 메뉴를 그대로 재현하는 첨단 푸드테크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올해 CES에서는 우주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9m 크기의 소형 우주 왕복선이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승무원과 화물을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수송하기 위해서 설계된 우주 왕복선인데요. 재사용할 수도 있고 또 조종사 없이 자율주행도 가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우주 여행도 얼른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지난해 거의 100만 대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난해 고객에게 납품한 전기차는 모두 93만 6천여 대로 전년보다 무려 87%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판매 실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2030년쯤이면 전기차가 전체 신차 판매량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전기차 출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는요, 현재 전기차 2종을 출시한 상태인데요. 2년 안에 전기차 10종, 10종을 출시하겠다고 올해 CES에서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는 심지어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전 시장에서 없앨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전통 자동차 회사는 물론이고 또 자동차 사업을 하지 않았던 전기전자, IT 회사 등도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초에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소니그룹도 올봄에 전기차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이번 CES에서 선언했고요. 또 아마존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전기차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전통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자기업까지 지금 이제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 이제 체감이 되네요.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3위는 2022년도에 주목할 만한 천문 현상, 그러니까 우주쇼를 3위로 잡아봤습니다. 올해는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들다는 우주쇼들을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천문 현상은 6월에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말까지 새벽 4시 반경에 동쪽 지평선에서 남쪽 하늘까지 수성, 금성, 천왕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왕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맨눈으로도 관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행성들은 공전 주기가 서로 달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순서가 일정하지가 않은데요. 올해는 신기하게도 행성들이 차례로 늘어서게 되는 겁니다.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6월 26일 전후에 새벽 4시 30분경이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11월 8일에 밤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오후 6시부터 달 일부분이 가려지기 시작해서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또 올해는 3대 유성우, 이것도 예년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성우는 우주먼지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별똥별로도 불리죠. 올해 관측하기 가장 좋은 유성우인 4분의 2 자리 유성우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8월 13일 새벽이 가장 관측하기 좋은 날로 예상이 되고 또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12월 14일 밤에 가장 잘 보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늘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 1년 내내 이런 우주쇼가 예정돼 있으니까 날짜 잘 기억해놨다가 힘들 때마다 좀 올려다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마스크 관련 소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홑겹으로 된 첫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요.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한 공간에서 같이 있을 때 감염에 필요한 만큼의 바이러스가 옮겨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을 때는 감염에 필요한 만큼의 바이러스가 이 비감염자한테 옮겨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15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둘 중 한 명만 첫 마스크를 썼을 때는 감염까지 5분이 좀 더 늘어나서 20분이 걸렸고요. 둘 다 첫 마스크를 쓰더라도 27분 후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마스크를 써도 30분도 안 돼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는 모든 사람이 첫 마스크나 아니면 한 겹짜리 수술용 마스크만 쓴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쓴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모두 한국의 KF94 등급에 해당하는 N95 마스크를 쓰면요. 감염에 걸리는 시간이 2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마스크를 바르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둘 다 마스크를 얼굴에 꼭 맞게 착용해서 바이러스 통과율을 1%로 봉쇄한 조건에서는 감염에 필요한 시간이 무려 2,500시간까지도 늘어났습니다. 네.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이 감염을 줄일 수 있는지 연구 결과로 확실하게 나온 사례인 것 같은데요. 무증상 감염이 그만큼 많은 만큼 KF94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얼굴에 꼭 맞게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1위는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는 플루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독감과 독감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19를 합쳐서 만든 조어죠. 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임산부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렸다는 보고가 먼저 나왔는데요. 네. 이를 시작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도 플루로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경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증상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감염병 학자인 하케우 무아레키는요. 플루로나를 우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최근 A형 독감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동시 감염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는 이런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독감 백신도 함께 맞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약사는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추가적인 부작용 위험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둘 다 마스크를 잘 쓰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5 최소라 기자와 함께 올해 첫 주 주목받은 과학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